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수입니다. 6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살 바엔 집 사고 말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세에 들어갔던 임차인들, 아주 비싼 보증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세 기간 끝나면서 매수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직거래 비율, 아마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갑자기 직거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월 달에. 근데 요거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아졌던 부분이라고 우선 추정은 해봅니다. 예전에도 요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비율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타 시도는 20% 비율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있는데 대구는 직거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는 거. 오른쪽은 거래 취소 비율을 가지고 봤습니다. 요 취소 이야기 하기 전에요. 직거래를 그럼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비율은 아마 이제 7월, 8, 9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요 수시로 직거래 비율을 한번 나타내 드릴 거고요. 거래 등기 안 하는 거 다 사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취소 비율은 많으면 4%, 적으면 3%, 더 적으면 뭐 2%대, 뭐 요 정도 2, 3, 4%, 요 정도는 흔히 취소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의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은 일주일 전 대비 또 비교해보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평평해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17,200건대, 17,2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거의 10% 정도 임대 물량이 줄어 있습니다. 거래량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일 거래량이 163건, 이미 1948건, 많으면은 100건, 적으면은 50건, 요 정도 거래 신고될 텐데요. 아마 2,000건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6월의 거래량 또한 5월의 거래량보다 약간 더 거래 신고 건수가 많아요.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위 먹었나? 왜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나? 이런 느낌. 이틀치를 합쳐서 163건, 165건 근래에 들어서 화요일 거래 신고되는 것 치고는 또 상당히 거래가 많은 수준입니다. 아마 오늘 수성구 거래되는 지역들 가격 대충 보셨으면은 이거 좀 조금 충격적이다. 힐스테이트 보면 말도 안 된다. 얼마 전에 막 12억, 13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이거 좀 이상하게 많이 났다 싶으면 요 직거래 의심해 볼 만 할 겁니다.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고층 30% 정도 빠졌어요. 남산 롯데엑스 센트럴 스카이 7억 7천 신고가를 써나가는 모양새고요. 나머지 가격들도 20%또 수성구, 범어동, 범어 엘리넷들 이거 막 9억대 거래가 막 나오고 그랬었던 것이 고점 대비 거의 한 37%, 네, 그 정도 빠지는 거래. 이렇게 수성구 지역, 범어동, 뭐 두산동, 뭐 이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빠지는 날은 뭐 대단해요. 뭐 이런 얘기 잘 없고 그래도 대단해요. 얘기합니다. 거래량 대단해요. 가격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가을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최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견주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엘리네들 7억 5천에 전세 7억, 침산 1차 푸르지오 7억 5천6백에 6억 2천, 1억 조금 더 하면은 여기도 1.4억 정도의 갭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나머지들도 살펴보시면은 갭 차이가 제법 크다라는 부분들, 아주 적다라는 부분들. 거마 엘리넷들 72제곱미터, 좀 전에는 국평이었고요. 72제곱미터 7억 2천, 84제곱미터 7억 5천. 뭔가 좀 이상하구나. 또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황금동도 고점 대비 거의 한 35% 정도, 11층이 이 정도 빠졌어요. 둘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최근 한창 때 힐스테이트 황금동 같은 경우에도 최고 전세가 6억 3천까지 갔었어요. 그러던 것이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 부분 몇 가지만 오늘 거래 건수가 워낙 많아서 요거 참고하시는 방법. 최근 매매 가격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 전세 가격 아마 요런 아주 높았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바꿀 것 같다.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죠. 전세금 6억 3천 돌려달라 이야기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야 이거 니 사가라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이 편한 세상 버먹 여기 생각보다 힘을 별로 못 쓰죠. 뭐 아이파크나 이런 쪽에 더 힘을 쓰는데 비해서 얘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6억 초반 중반 저층 고층으로 올라가면 6억 5천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고요. 앞선 힐스테이트 56평형이 6억 천. 자, 나머지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살펴보시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 한 6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전세 가율 50%, 갭 3억 정도 필요하죠. 전세급 많이 받았던 사람 반환하려면 마찬가지로 3억 정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무튼 긍정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요. 매천 화성파크 드림 조금 뜬금없는 이런 신고가. 5억 4천이라는 가격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중동에 2년차 접어들었던 아파트 5억 4천. 월배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가격 고층인데도 5억 중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5억 후반대 거래 한두 건 나오면 이거 뭐 금방 6억 간다, 7억 간다 또 이런 이야기가 금방 나오는데 그렇게 막 잘 치고 나가고 있지는 못하죠. 최신축 동대구 이안센트럴 D 5억 3천. 대신 센트럴 자이 5억 2,300. 이거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바로 아래쪽에 보면 한 건이 더 보이는데 이거 타입별로 거의 7억까지 갔던 것도 있는데 네, 가격 여기 할인율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포키나이파크 2021년식 아파트 5억 초반. 예, 분양권 요 가격들이 일부 조금 반등하니까 분양권도 거래가 정말 미친 듯이 늘었어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분양권 거래량까지 합치면 2,500건에 육박하는 정도죠. 5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도 여기 요 가격대 6억 한창대 6억 7억 갔던 아파트들 하락률 거의 30% 정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월드 매매량 4억 후반까지 막 서울 초반까지도 막 빠지고 이랬었는데요. 최근 전세 가격 2억 3천 수준이었지만 일부 올라가고 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가격 5.3억 거래가 있었던 거요. 여기 진도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억 6,500.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6,500. 5억 가격 나오면 6억 가야죠, 7억 가야죠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또 가격 다시 회귀하는 이런 모습.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 월성동 신월성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들 거래가 그래도 좀 늘어나죠. 여기 신월성이라고 불리는 거래가 확 죽었다가 네 가격 거래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또 이제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학군에 대해서 많은 또 호불호가 많이 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거의 범어동 우방 청솔 맨션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거래도 나오고요. 이 인내심의 한계. 기다리면 된다.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싼 거래도 나오고 금매도 나오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팔아? 라고 하지만 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 가격대가 3, 4억대 가격이 한창 때 5억, 6억, 7억 갔던 것들이 여전히 3, 4억대 접근할 수 있는 대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가 특히 좀 많이 빠지더라는 부분. 네, 워낙 거래가 많아서 3억 이상 거래만 해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네, 나머지 뒷부분 여기도 계속 30%, 35%, 40%, 40% 많이 빠지는 모습들 여전하더라. 오늘 월정동 지역이 좀 거래가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3억 이상 거래가 워낙 많아서 네,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네, 다 똑같죠. 1억 이상 빠졌던 거, 4억 중반대까지 갔던 것이 3억 초반으로 밀렸던 거. 그 전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요거 한번 볼까요?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래쪽 이거 어설프게 갭으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1, 2억 그냥 한 2년 사이에 1, 2억 까먹는 게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최근 매매 가격 3억 2,500. 최고 전세가 3억 7천. 전세가가 더 비싸죠. 호반 베르디움 2차 마찬가지 최고 높았던 전세가가 더 비쌉니다. 뭐 이래서 보이시죠? 이 두 가지 가격만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버텨내겠냐? 이 갭으로 들어갔다 전세 차익만큼 대출을 해준다? 이거 사실상 답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웬만한 아파트는
야, 그냥 깡통 전세. 요게 깡통 전세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지는 현상. 요 깡통 전세 나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5월달까지 계속 치솟았고 6월달 거래량 늘어나면서 점차 조금씩 가격은 올라가는 듯이 보입니다. 줄어들 줄 알았던 거래량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제가 그때 이 역발 거꾸로 한번 빙의를 해서 한번 나타냈었는데 정말 2017년 그때도 수성구를 흔들고 수성구 전체 다 흔들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범어동을 흔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시절처럼 지금도 엄청나게 바람 잡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동네 수성구 또 뭐 지범 아니죠. 지산동 범물동 지범 시지 하동 이제 중동까지 같이 끼고 같이 가자 친구야 라고 하지만 이 상당수 지산동 시지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갈 힘은 그런 자금력은 부족한가 봅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5월달까지 굉장히 좋았고 6월달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달서구 조금 주춤했던 달서구의 거래량이 다시 치고 나가더라. 수성구는 일단 한번 여기 불만 당겨놓고 나머지 동네들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3건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거래량이 대구의 거래량이 2,000건을 돌파한다. 분양권 500건까지 하면은 거래량 장난 아니죠. 자, 작년에 한창 적었을 때는 거래량 700건 나오고 분양권 100건 정도 나오면 합쳐서 분양권과 매물의 거래량을 합쳐서 800건인데 지금은 거의 2,500건 수준으로 무려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대 거래량은 조금 부실합니다. 5억 이상 거래 잘 되지 않던 것들이 뭐 4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조금 반응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물량이 넘쳐나긴 하더라고요. 매매 거래량이 오늘 160건인데요. 전세 거래량 90건. 월세도 대략 한 90건. 매매는 많은데 전세나 월세는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죠. 최고 전세가와 현재 전세가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이런 거 한 5억 중반대가 3억 중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5억 중반대가 3억 초반으로 밀리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가격대가 4억 5억 막 3억 했던 전세가 2억 5천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3억 5천은 2억 5천. 근데 5억 했던 전세도 2억 5천 수준으로 빠지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세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이 신축 아파트들이 전세로 물량을 다 쳐내지 못해서 월세로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요. 평균 전세가는 6월달 2억 천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4억 이상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월세는 좀 안정되는 모습. 월세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줄어들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임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 줘야지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